이번 파트는 디지털 세상의 역세권,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구글, 유튜브, 알리바바, 페이팔. 이 기업들은 모두 10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20년도 채 안 된 기업들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됐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플랫폼은 승강장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과거에는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IT 업계에서 특정 장치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골격이나 틀로 사용되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왜 전 세계 기업인들의 관심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양한 수단과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레 그곳에는 상업적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플랫폼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플랫폼을 구축해두면 소비자들이 모이게 되고 소비자들을 보고 공급자들도 모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이 모든 제품을 전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만들어둔 플랫폼을 보고 다른 기업이 입주할 테니까요. 플랫폼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단기간에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와 비슷하대해서 이를 경제학 용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플랫폼 산업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대부분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의성이 중요하죠. 그 말은 곧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다른 산업보단 덜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 세계 메타버스와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모든 것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모인 정보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공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인지 플랫폼 산업은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체로 공급과 제조를 강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네트워크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말 그대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일으키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은 카카오톡입니다. 그러나 당시 카카오톡보다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출시한 네이버 라인은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카카오톡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카카오톡이 메신저 앱 시장에 진출하였고 이어 2011년 네이버 라인이 출시됩니다. 이 1년 동안 카카오톡은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대중들은 카카오톡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이용자의 숫자 자체가 플랫폼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인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입니다. 예로 에어비앤비 모델을 보겠습니다. 호스트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이 현재 안 쓰는 방을 빌려주고 게스트는 방을 사용하고 값을 지불합니다. 중간에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와 호스트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익 구조죠. 그런데 만약 게스트 입장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대여할 수 있는 방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방을 예약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방값은 비싸질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소비자인 게스트는 에어비앤비를 떠날 수 있지요. 입장을 바꿔서 호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면 내놓은 방이 노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심해지면 가격 경쟁을 하다가 대여 비용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입장이나 공간에는 없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간접 네트워크 효과 혹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다양한 모습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특징들만큼이나 시장에서의 파급력도 엄청나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누가 그 산업에 플랫폼 주도권을 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메인 플랫폼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기업의 가치가 쭉쭉 올라가겠죠. 앞서 예를 들었던 에어비앤비, 우버, 구글, 유튜브, 알리바바, 페이팔 이 기업들은 모두 새로운 산업군에서 메인 플랫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에 채 20년도 안 된 시간 만에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고 주목받는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의 메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메타버스 플랫폼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도 자신들이 메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로블록스의 강점은 로그인하는 순간부터 소셜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게임 내 재화는 현금으로서 가치도 갖고 있고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을 넘어서 그 안에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블록스의 중국 진출인데요. 로블록스는 중국에서 알리바바, 바이두와 같이 중국의 3대 IT 기업으로 꼽히는 텐센트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만약 로블록스가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계속된 플랫폼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존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산업에 메타버스를 도입해 새로운 플랫폼의 변화를 꾀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메타버스가 기존 산업과 만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시장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상관관계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테슬라로부터 촉발된 전기차 산업이 태동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빌리티 시장은 단순히 차량 제조업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빌리티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체입니다. 과거 기계공업에 총하였던 자동차 산업은 현재 전장산업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전동화는 곧 더 많은 차량 반도체, 전장 부품, 이것은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전자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디지털 장비 등이 탑재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 제조도 첨단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점점 스마트 기기화 되어가는 자동차는 기획부터 판매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 산업의 트렌드가 VR과 AR을 이용한 자동차 제조 트레이닝 훈련, 디자인 및 부품 설계, 제품 판매 솔루션으로 변하면서 메타버스와의 융합이 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술적 측면과 모빌리티 산업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모빌리티에서 기술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 즉 잘 짜인 콘텐츠 힘이 더욱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를 잘 인지한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형 모델로 풀어내려는 중입니다.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은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편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테슬라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기업들에게 로열티를 받고 자신들의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 콘텐츠, 내러티브 등 많은 요소가 혼합된 모빌리티 분야의 자동차 산업은 어찌 보면 메타버스와 가장 흡사한 산업군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3D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죠. 실시간 3D 기술은 인간이 인식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입니다. 이런 실시간 3D를 활용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될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현재 AEC 기업들을 봐도 알 수 있죠. AEC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업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AEC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그 해결책을
메타버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시간 3D 솔루션은 설계에서 예비 시공, 작업 현장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실행됩니다. 일단 가상 환경의 모델을 만들어두면 전반적인 비즈니스 부분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가상 환경 모델을 만들어뒀다면 설계 단계에서 사용한 가상 모델을 시공팀에서 활용해서 현장에서 현실과 똑같은 크기의 AR 이미지로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운영팀에서는 건물 유지 관리용 고화질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건물 공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예산이 초과되는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새로운 지구의 뼈대를 만드는 메타버스의 인프라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